자, 어젯밤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였는데요. 정치권을 뒤흔든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또 야당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그래서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장동 의혹을 진짜 몰랐냐.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요.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또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떳떳하면 특검을 수용해라 라고 촉구하면서 이 지사를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윤석열 후보한테 돌리는 부분, 글쎄요. 뭐 지금 내부적으로 경선 경쟁이 심각한 건 알지만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내부 팀 원팀에서 저렇게 이건 뭐 제가 뭐 어떤 거. 분을 특별히 뭐 지지하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지금 저 화살은 윤 후보보다는 상대방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 검찰총장한테 몰랐느냐? 네. 사실 그거를 검찰총장이 전부 다 알고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후보도 웃으면서 그냥 아이고 제가 무능했나 봅니다 하고 넘어갔던 거고, 이제 유승민 후보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또 박영수 전 특검과 특검의 딸이 또 화천대유와 관련이 돼 있다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두 후보 모두 1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의 그 칼날을 들이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잘못하면 전선이 좀 흐트러질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같은 당 주자들끼리 총질을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이 유튜브 채널에서요.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매각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 김만배 씨 누나에게 매각한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해당 채널은 이 다운 계약서 작성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뇌물 정황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만배 씨의 누나, 화천대유의 관계사죠. 천화동인의 또 대표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저희도 어제 저녁에 알았습니다. 네. 설명드릴 게 많을 텐데, 이 90이 넘으신 윤 후보의 부친께서 네.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네. 그 연희동 집에는 계단이 많대요. 네. 그래서 본인이 기거하는 방에까지 가는데 계단이 많고 2층이어서 계단이 없는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서 집을 급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처럼 그렇게 거래가 빨리 되는 게 아니어서 네. 부동산 10곳에 내놨고 3명이 찾아왔을 때 마지막에 오신 어느 여성분이 사겠다고 하셔서 좀 깎아서 19억에 팔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 옮기신 건데, 네. 알고 봤더니 그분이 김만배라는 분의 누나였다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알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어제 토론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네. 드렸더니 후보도 김만배 누나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도 사실은 매수자가 누구인지를 알고서 판 게 아니고 2019년도면은 지금 뭐 천화동인지 화천대유인지 아무도 모를 때고 김만배가 누군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의혹을 만약에 가지시려면 김만배 또는 김만배 누나가 왜 그 집을 샀냐를 물어보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저희 쪽에서 그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할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김용훈 대변인님, 이건 또 반응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해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용하거나 납득이 되십니까? 글쎄요. 하고 많은 집 중에 왜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샀을까? 네. 그거는 정말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하고 많은 집 중에. 네. 근데 지금 이 사안이요,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매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판 쪽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쪽이. 네.
근데 시세보다 싸게 팔았으면 이쪽이 손해를 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이 이거였다면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이고 아. 만약에 이 계약서가 진짜 저쪽 열린공강TV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운 계약서였다. 실제 시세보다 실제로는 돈을 더 많이 주고 계약서상으로 돈을 조금 주고서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가 이제 검찰총장 취임 고 언저리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현황이 다라면 좀 무리가 있다. 기막힌 우연 정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리고 또 뒤집어서 열어보면은 뭐 그렇다고 이걸 의혹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자, 이 부분도 계속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요. 지난 토론에 이어서 외교 안보 문제로 윤석열 후보를 또 집요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참모총장이나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북핵 대북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대북 정책이 우리 당 성격하고는 전혀 달라요. 문재인 정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문성열이라는 말도 지금 SNS에 떠돌고 있어요. 여기 그거 우리 대해서 홍 어떻게 생각해요? 후보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홍 후보가 당 대표이던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야기로 홍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2018년 이제 지방선거 때 당대표 그 지원 유세를 우리 당 단체장 후보들이 막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우리 그때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도 당대표가 선거 유세 지원도 못하는 게 무슨 당이냐.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제가 위장 평화 회담이라고 했죠. 악담을 했다, 막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유세를 못 나갔죠. 근데 거꾸로 하나 물어봅시다. 네네. 그때 윤석열 네. 후보는 그때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내가 그래 공경에 처하고 바른 말하고 당할 때 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토론회 때는 작게 501호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홍 의원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받았었죠. 자, 문성열이란 홍 후보의 공세에 윤 후보는 홍 후보가 직접 만든 말 아니냐라면서 응수를 했습니다. 유세도 못하는 당대표란 윤 후보의 공세에 홍 후보는요. 그때 윤 후보는 뭐하고 있었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후보의 이 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토론에서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후보들은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병장은 병력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한 30만 하려고 그래요. 25만을 확 줄이겠다고요? 아니, 나라 말아 먹겠습니다. 난 30만 저런 식으로 가지고- 억지하는 사람은 참 질문 기가 이동해 막혀요. 주셔야 됩니다. 아니, 시비를 걸라고 나온 건지 홍준표 의원님 얘기하는 베네수엘라고 하는 직행 열차 핵무장 추진하는 순간 그게 현실화가 됩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아니 저렇게 자, 유약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질문을 대통령 바꾸겠습니다. 하겠다고. 묻겠습니다. 자, 토론회 때마다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계속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대장동 게이트 이거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서 정말 썩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판검사를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저희 형 이야기를 하고 또 윤 후보 캠프에서 제 딸 이야기를 하던데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제가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 예? 그 수많은 비리가 나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진짜 이야기해 볼까요? 하세요. 네, 이 TV 토론회가 이제 한 2번 남았나요? 야당 TV 토론회는 한 2번 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더 어떤 격돌이 벌어질지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Q&A 오늘 3분 말씀 감사합니다.